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첫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뭐라 그랬지? 주계열성이? 별의 자,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지내고, 네, 자,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지낸다라고 하는 게 주계열성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계열성은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계열성 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 이게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네, 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정역학 평형이라고 불러. 네, 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이 팽창하려는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 네, 자,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네, 요게 바로 이 주계열성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야. 즉,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것도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수평하게 빠르게 진화한다 그랬었지. 네, 근데 주계열성 이후로 진화할 때도 이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 네,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어떻게 진화하냐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을 거쳐 행성상 성운을 거치고 그래서 백색 외성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은 자, 이제 중심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완결이 돼요. 네, 자, 중심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완결이 되면 중심은 헬륨이 일어나죠. 헬륨 핵으로 변해. 네, 그러면 헬륨 핵으로 변하는 순간 중력 수축을 해요. 네, 중심 온도가 올라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억 5천만 도 K까지 올라가요. 네, 자, 그러면 중심 온도가 상승해서 1억 5천만 K가 되면은 그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는 거야. 네,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중심의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이 돼요. 자, 외부로 전달되면서 외부의 수소층이 자, 수소층에서는 다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 네. 그러면서 자, 바깥으로 팽창을 해. 그래서 별이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래 네.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리고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것은 자, 중심은 산소나 산소까지 자,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야. 헬륨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면서. 네. 자, 그러면서 자, 외부의 기체가 팽창을 해요. 네. 즉 폭발한다는 얘기야. 자, 폭발을 할 때 이 폭발이 행성상 성운이야. 네. 반지 모양이에요. 반지. 네. 자, 반지 모양으로 이제 외부 기체가 팽창하고 중심은 이제 핵융합을 멈춰. 네. 자, 핵융합을 멈췄으니까 천천히 식어지는데 그리고 수축하여 네.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이건 뒤쪽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 별의 중심을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중심이 이루어져 있냐면 중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C나 O가 있고 그 다음 층에는 헬륨이 있고 그 다음 층에 수소층으로 이렇게 별의 마지막 단계야. 폭발하기 직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C나 O 정도로 만들어진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그런데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또 봐야 돼.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자,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으로 진화해요. 네. 자,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을 해.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블랙홀이나 또는 중성자별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초고성이 되는 이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돼. 역시 수소 핵융합이 멈추고 네. 중력 수축을 한 다음에 온도가 상승을 해. 네. 그래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네. 계속 이어져. 자, 그래서 핵융합이 쭉 일어나면서 철까지 만들어져. 네. 자, 철까지 생성이 되는데
자, 중심 에너지는 역시 외부로 전달이 돼요. 네. 자, 외부로 전달되면 외부 층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네. 즉 수소 핵융합도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도 일어나면서 외부 층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별이 매우 팽창을 해요. 네. 자, 이게 초고성이야.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그러면 두 번째,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이 뭐냐? 그리고 자,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자,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은 철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자, 네. 중력 수축을 해. 자, 이렇게 중력 수축할 때, 자, 별의 대기가 중심 핵과 충돌을 해요. 네. 자, 중심 핵과 충돌을 하면은 이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자, 이게 초신성 폭발이야. 네.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이 돼요. 자, 요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고, 자, 흩어진 대기는 또 다른 별 생성에 자, 물질로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철 원자핵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겁지. 네. 중심은 더 수축을 해. 음.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별의 진화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중심은,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중심을 보면은 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 다음으로 또 뭐가 보이냐면, 자, 뭐가 보이냐? 어, 자, 거기 보면은 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소나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있고, 그 다음 뭐 이런 수소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으로 나타나지. 네. 이게 바로 이 태양보다 이거 어디에 있냐면 5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알겠냐?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단계야, 이것도. 네. 자, 이런 중심이 보이면 철보다 매우 질량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 지나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이해됐죠? 네. 자, 이제 54페이지에 별에 자, 거기에 에너지원 나오는데, 에너지원 바로 위쪽에 한번 봐봐. 자, 주계열성이 행성상 성운이 될 때 마치 반지 모양이지. 네.
근데 초고성이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은 아주 복잡한 뭐 터지는 모양이죠. 네. 그 그림도 알아둬야 돼. 네. 자, 이제 별의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자. 네. 자, 첫 번째 별의 에너지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자, 별의 에너지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력 수축 에너지죠. 네.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주된 에너지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원시별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원시별이 생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네. 자, 그리고 또 얘는 별 진화 과정에 중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수소핵융합이 끝난 다음에 중력 수축으로 중심이 온도가 더 올라가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제공하는 네. 게 바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핵융합 에너지는 얘는 주계열성의 주된 에너지예요. 네. 자, 그러니까 주계열성에서는 무조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별을 주계열성이라 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반응인지 한번 봐봐. 네.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반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 자, 요거를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네.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요.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질량 결손이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네. 이게 델타 E는 델타 MC 제곱이라는 식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거기 보면은 4개 수소 원자핵의 핵융합해서 헬륨이 될 때 질량이 나와 있죠. 네. 그래. 그 질량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돼. 자,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은 0.7%거든. 네. 그래서 주계열성은 계속 질량이 감소하겠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네. 계속 질량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일 때, 네. 자, 두 번째, 주계열성 에너지원은, 자,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돼요. 네.
자, 1000만 K 이상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네. 자, 이게 바로 주결성의 에너지원인데,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를 배울 거야. 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PP 반응. 자, PP 반응은 양성자 반응이라 그래서, 자, 양성자 반응. 자, 그리고 어느 때 일어나는 거냐면, 자, 중심 온도는 1800만 K 이하이고, 질량이 태양 정도. 네. 자, 이럴 때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PP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불러. 그때, 자, 결과는 어떤 결과냐면, 4개 수소가 결국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네. 자,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수소 원자핵이 합쳐지고 막 하지. 네. 그래서 결국 헬륨이 만들어져. 네. 근데 두 번째는 CMO 순환 반응이 있어요. 음. 자, 얘는 CNO 순환 반응이야. 말 그대로. 자, 네. 중심 온도는 1800만 K 이상이고, 네. 질량이 태양보다 커요. 네. 자, 질량이 태양보다 크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얘는 똑같아.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그러면 CNO는 뭐냐? 촉매 역할을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네.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자, 한번 봐봐. 자, 여기는 온도, 여기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 자, PP 반응은 1000만 K 이상일 때 PP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CNO 순환 반응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태양이 있어. 자, 네.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만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요점이 1800만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그랬을 때 태양에서는 PP 반응만 일어나느냐? 라고 하면은 아니죠. 네. 태양에서는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주된 반응은 PP 반응이 일어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 반응이 또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또 하나 났다. 이거는 수소 핵융합이 아니야. 이거는 헬륨 핵융합이라고 해야지. 네. 왜냐하면 중심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약 1억 5천만 K에 해당돼요. 네. 자, 그리고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중심 온도는 더 높아야 되겠지. 네. 그 과정이 거기에 써 있는 거야. 쭉 읽어보면 돼. 네. 자, 그 다음 넘겨서 별의 내부 구조로 들어가자. 자, 별의 내부 구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네. 자, 별의 내부 구조에서 첫 번째,
자, 정역학 평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아까도 배운 거야. 자, 정역학 평형은 팽창하려는 압력과 수축하려는 중력이 같아서 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우리는 정역학 평형이라 부르고, 주계열성에서 정역학 평형이 일어난다 그랬죠. 네.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네. 네.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네. 자, 그랬을 때 별의 내부 구조 두 가지가 나오죠. 네. 별의 내부 구조, 이거는 자, 그림으로만 확인해도 돼.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자. 자, 별의 내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복사와 대류가 있다. 네. 맞니? 네. 자, 그랬을 때 별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외워도. 자, 첫 번째,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은 핵이 있고 네. 복사층이 있고 그 바깥으로 대류층이 있어요. 네. 대류층에서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야. 네. 자,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큰 경우에는, 자, 여기에 대류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대류핵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 네. 알겠니? 네. 그 다음 그 바깥으로 복사층이 있어. 자, 복사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별 진화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 네. 그림 두 개 나오지.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 똑같죠? 네. 자, 시나오,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 네. 근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철, 그 다음에 규소나 황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등등이 있고, 그 다음 헬륨, 마그네슘 다음에 탄소하고 탄소, 네.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바깥층으로 수소. 굉장히 많은 층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자, 요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야. 네. 큰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그래.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와 별의 내부까지가 모두 끝났어요. 네. 됐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어, 딱히 없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57페이지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으로 들어가자. 네. 자, 외계 행성 탐사. 외계 행성이에요, 행성. 네.
그러니까 어떤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네. 자, 첫 번째가 식현상을 이용한다라는 게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건 가리는 거예요. 깎는다라는 뜻이야. 자, 별 일부를 행성이 돌면서 가리면 어때? 별의 일부가 가려지면 밝기가 변하겠지. 네. 자, 일식이라는 게 뭐야? 그, 태양, 태양이 가려지는 거잖아, 달에 의해서. 네. 그것처럼 행성의 일부가 별의 일부를 가려요. 네. 자, 그럼 밝기가 변한단 말이야. 네.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자. 네.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날 때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됐죠. 네. 중심별을 행성이 지날 때 쉽게 설명할 거야, 그냥. 자, 별의 일부를 가려 별의 밝기가 변하는 현상. 네. 자, 변하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이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많이 가리겠지. 네. 그러면 밝기가 많이 변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행성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커요. 네. 그래서 행성의 유무를 알기 쉽겠죠. 네.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때, 자, 아주 효과적이야. 즉, 네.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정궤도면이 나란할 때 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별이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 때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러면 행성이 있으면 행성의 일부가 가려지겠지. 네. 자, 이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나란할 때 밑에서 쳐다보면은 안 가려지지. 그냥 별 네. 주변을 도는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야. 네. 이럴 때는 사용 못 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자, 네.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 네. 자, 스펙트럼 분석하여 대기 성분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식현상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건데, 자, 이게 별이야, 중심별. 네. 그리고 이렇게 행성이 돈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 통과하지 않으니까 가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네. 지날 동안에는 별의 일부가 계속 가려지겠죠. 네. 자, 그리고 튀어나오면서 다시 밝아질 텐데 이걸 그림으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게 나오지. 네. 자, 이렇게 밝기가, 이건 시간이야.
네, 자, 행성이 별을 들어가는 순간 쭉 감소하다가 그 다음 쭉 일정하다가 그 다음 나오면서부터 다시 쭉 증가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자, 요걸 결정하는 건 뭐냐면 행성 반지름이 결정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별을 통과하는 시간이지. 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가 결정을 해. 자, 만약에 행성이 여러 개라면 이런 네, 현상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다가 쭉 이렇게 됐다가 또는 이렇게 됐다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됐지? 네, 그러다가 또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반복될 때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야. 네, 별 한 바퀴를 돌아왔잖아. 그치? 네, 네,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 네, 두 번째 방법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용이야. 이거를 쉽게 도플러 현상이라고 불러. 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자,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후퇴하는 빛은 네, 적색 편의가 일어나. 자, 이걸 우선 먼저 알아두고, 네, 자, 어느 때 이용하는 거냐면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서로 공전을 해요. 네, 자, 서로 공전할 때, 자, 별의 속도 변화에 따라 도플러 네, 현상이 일어나요. 네,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일어나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때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행성의 질량이 크고 가까울수록 이 말은 없지. 네, 별에 가까울수록 자 여기에서는 시선 속도 변화 이거를 편의량이라고 불러. 네, 자 편의량이 커져 행성 유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것도 역시 자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가 효과적이야. 네, 그래서 시선 방향과 행성 공전 궤도면이 자, 이 행성 공전 궤도면은 별의 공전 궤도면하고 똑같아요. 자, 네, 궤도면이 자, 나란할 때 효과적이야. 네, 자, 수직일 때는 사용 불가능해요. 네, 자, 앞에
식현상도 마찬가지야.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 네. 자, 그런데 이 방법에서 있지. 자, 행성이 질량이 작고 중심별에서 멀수록 네. 자, 행성 질량이 작거나 별과 멀수록 편의량이 작아. 네. 별의 시선 속도 변하죠. 네. 편의량이 작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있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식현상 이용이 가능해. 네. 자, 그걸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거야. 네.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별도 이렇게 공전을 하고 행성도 이렇게 공전을 해. 네. 자, 여기에 관측자가 시선 방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보자. 네. 자, 그랬을 때 요게 별이 있어. 별. 네. 별이 여기 있을 때는 행성은 반대쪽에 있어요. 행성. 네. 자, 근데 잘 봐. 요걸 T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T1의 행성의 위치인데 네. 별이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돼요. 네. 별과 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할 때, 자, 여기에서는 지구 쪽으로 나오는 쪽이지. 네. 자, 이건 청색 편의가 일어나. 그 다음에 여기가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요. 그리고 네. 여기가 T2라고 해보고, 네. 그러면 행성은 T2가 여기야. 그리고 별이 여기 있을 때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들어가죠. 네. 이때가 적색 편이. 그리고 시선 속도는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 그리고 별이 이게 T3일 때 행성은 여기가 T3. 그 다음에 별이 여기 있을 때가 T4라고 하면 행성은 여기가 T4가 돼. 네. 자, 그럴 때 시선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간에 따라 여기는 시선 속도, 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네. 자, 여기가 언제냐, 여기가 어디냐? 시선 속도가 플러스로 제일 크지요. 네. 여기가 T3야. 그러면 여기는 T2가 되겠지. 네. 여기가 T4.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가 T1. 여기가 다시 T2.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어. 잘 봐야 돼. 네. 자, 식현상을 이용할 때는 시간에 따라 밝기가 쭉 일정하다가 별이 T4일, 자, 별이 T4일 때 행성이 별 앞쪽에 있지, 우리가 볼 때. 네. 그러면 별이 가려지겠지. 네. 그러면 순간 이렇게 돼. 쭉 됐다가 또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쭉 밝아져. 여기가 T4. 네. 여기도 T4야. 그러면 T4에서 T4까지가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될 테고, 네. 여기가 T1, T2, T3 이렇게 되겠지. 네.
이런 형태로 식현상, 즉 별 앞을 행성이 스쳐 지날 때 별도 네. 뒤에서 돈단 말이야. 네.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불러 여기를. 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시선 속도 변화와 식현상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58페이지에 그림 그리기, 식현상 그리기 나와 있지? 네. 그 빈자리에다 그리면 돼.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네. 자, 이제 배경별에 별빛이 중심별의 중력을 받아 경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잘 봐. 네. 배경별은 멀리 있는 별이야. 네. 중심별은 가까이 있는 별. 자, 그랬을 때, 네. 자, 배경별의 밝기 변화로 네. 중심별의 행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네. 자, 멀리 있는 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별에 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방법이다. 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정 궤도면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상관없다라는 말은 수직일 때나 수평 나란할 때 다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네. 자, 그리고 얘네는 자, 계속 지속적인 네. 관찰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발견 개수가 가장 작아요. 네. 자, 왜 그러냐면 배경별의 밝기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식현상이나 이런 것처럼 네. 배경별 밝기는 한 번만 변해.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지구가 있어. 관측자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요 별이 가까이 있는 별이 있어. 이게 중심별이야. 네. 자, 선생님이 준 거에는 중심별이 움직여. 근데 선생님은 배경별을 움직일 거야. 두 가지는 똑같아. 자, 잘 봐. 네. 멀리 있는 별이 이게 배경별이야. 네. 자, 배경별이 여기에서부터 움직여가. 자, 근데 네. 잘 봐. 배경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지구로 이렇게 출발한 빛은 지구로 도달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안 되지. 네, 왜?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별빛이 잘 봐. 이렇게 오다가 있지? 이렇게 지구로 휘어와. 왜 그러냐면 중심별의 중력을 받아서 별빛의 경로가 휘는 거야. 어, 자, 지금 요 방향으로만 출발한 빛이 지구로 올 수 있지. 네, 근데 별이 배경별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네, 이렇게 출발한 빛도 중력을 받아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고 어, 이렇게 출발한 빛도 중력을 받아서 지구로 올 수 있어. 그러면 마치 중간에 볼록한 렌즈 현상이 발생하지. 네, 이때가 가장 밝게 관측이 될 때거든. 네, 자, 그리고 여기 봐. 이제 별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네, 이 별빛은 이렇게 출발한 빛만 지구로 들어와. 네, 그러니까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밝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심별에 이렇게 행성이 돈다라고 해봐, 행성이. 그러면 이 행성 때문에 별빛의 중력이 변하겠지. 네, 그래,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보자. 자, 이거는 배경별 밝기야. 네, 자, 배경별 밝기니까 멀리 있는 별의 밝기고, 네, 자, X축은 뭐냐면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네, 자, 시간에 따라 밝기가 쭉 매끈하게 변해, 이렇게. 네, 자, 요때가 가장 밝을 때니까 가운데 있을 때겠지. 네, 근데, 자, 이번에는 역시 배경별 밝기인데, 네, 자, 여기는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네, 자,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매끈하게 변하다가 여기 이런 데서 뾰족 튀어나와,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밝기 변화가 툭툭 튀는 것이 행성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아, 이 중심별에는 행성이 있구나 알아낼 수 있죠. 네, 자, 근데 선생님은 배경별을 움직였지. 네, 근데 중심별을 여기다 고정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배경별을 이렇게 움직여도 돼. 네, 알겠니? 네, 배경별을 고정시키고 중심별을 움직여도 똑같이 해석하면 된단 말이야. 네. 자,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는 어때? 무엇이 움직였어? 앞에 있는 별이 진행 방향 해가지고 화살표로 움직였잖아. 네, 이때는 중심별이 움직인 걸로 나오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요게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자, 별이 너무 멀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얘도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은 관계가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 별빛을 가려요. 네, 자, 별빛을 가린 후 관측을 하게 됐어. 자, 잘 보자. 이게 네, 별이야. 네,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요. 네. 자, 가림막을 설치했으니까 별빛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근데 이 별 주변을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보자. 자, 행성이 돌면 별빛은 네. 행성에 반사되지. 네. 지구로 올 수 있죠. 네. 그래, 이 별빛을 측정하면 되는 거야.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을. 네. 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은 행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어, 됐니? 네. 자, 이제 행성의 유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배워봐야죠. 네. 그래. 자,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은 지구에 생명체가 있죠. 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배우면은 행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므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요건을 알아본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네. 자,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자. 첫 번째. 자,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걸 생명 가능지대라고 불러. 네. 자, 생명 가능지대가 되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네. 적절한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는 현재 1AU에 속해 있거든. 네. 자, 현재보다 5% 가까워지면 0.95AU야. 네. 자, 얘는 물은 기체로 존재해요. 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현재보다 15% 멀면 네. 1.15AU인데 물은 고체로 존재해. 네. 역시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야. 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은 비열이 크다. 체온 유지에 유리해요. 네. 자, 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야. 자, 네. 그걸 읽어보자. 물의 증발열이 크므로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 우리가 더우면은 땀을 흘리고 땀이 마르면서 온도가 내려가지. 네. 그 얘기고. 자, 네. 물은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녹여 운반한다. 우리 혈액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분이나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하잖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건 읽어봐. 네.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다. 자, 약 90억 년 중에 네. 지금 여기 46억 정도거든. 네.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유리한 게 뭐냐면 네. 생명체가
출현한 후에 네.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네. 그러니까 생명체가 진화해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네. 태양의 수명이 뭐 한 30억 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출현한 다음에도 이미 다 진화하기 전에 죽었겠지. 네. 별은 폭발하고 그 다음에 진화했기 때문이야. 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냐라고 할 때, 자, 얘는 광도가 커서, 네. 자,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해. 그래서 네. 생명 가능지대는 별과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지죠. 네. 멀어지고 그 폭이 넓어요. 네. 그런데 태양보다 수명이 매우 큰 별은 있지.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 네. 그래서 생명체가 출현 후 네.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자,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은 어떠냐? 네. 이 작은 별에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냐라고 하면, 자, 생명 가능지대는 별과 가까워져요. 자, 별과 가까워지는 동시에 자, 네. 폭은 좁아져요. 네. 그런데 이 행성은 별과 가깝잖아. 네. 중력이 커요. 네. 자, 중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 네. 그러면 밤낮이 사라져요. 네. 자, 밤낮이 사라지면 별빛을 받는 곳은 계속 받아. 안 받는 곳은 계속 못 받아. 네. 그러면 별빛을 받는 쪽은 온도가 매우 올라가고 네.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 네. 자, 못 받는 쪽은 마이너스 100도까지 내려간다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을 읽어보면 돼. 네. 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하죠. 네. 자, 적절한 대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 써 있으니까 읽어봐. 자, 네. 적절한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 동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한다.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운석과 네. 충돌하는 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생명체가 유지되기에 좋다라는 얘기죠. 네. 자, 네 번째. 공정궤도 이심률이 적다라는 거는, 자, 여름하고 겨울에 연교차가 작다는 얘기야. 네. 여름은 너무 뜨겁고 겨울은 너무 춥고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지. 네. 그 얘기고, 자전축 경사각이 있다. 계절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네. 자, 계절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가 매우 다양해지겠죠. 네. 그리고 위성인 달이 있어요. 그래서 달에 의한, 자, 우리 기조력이 존재해서 네. 일물 썰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달이 있음으로 해서 자전축 기울기가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써 있어. 자, 네. 거기까지 질문. 다 괜찮은 것 같아요.